달러가 사라지는 날 원화의 생존,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왔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국가는 조용히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은행도 중앙은행도 아니었다. 2025년과 2026년 미국, 영국, 유럽의 규제 시간표가 이상할 만큼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XRP, 스텔라, 아이오타. 이상한 일이다. 이 코인들은 한때 국가와 은행 바깥에서 움직이던 자산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제도권 금융망 안쪽으로 불려 들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한복판에는 한국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XRP를 거래하는 시장 중 하나. 하지만 거래량과 전략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제국의 혈관. 먼저 미국이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민간 코인으로 보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의 달러 확장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규칙은 차갑다.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려면 그 뒤에는 안전한 달러 자산이 있어야 한다. 은행 예금, 단기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 디지털 달러는 현실의 달러 자산에 묶인다. 여기서 반전이 나온다. 디지털 달러가 늘수록 발행사는 더 많은 달러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한다. 결국 디지털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와 연결된다. 전 세계로 퍼지는 디지털 달러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미국의 통화 영향력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새로운 통로다. 통제 장치도 함께 들어간다. 의심스러운 돈은 멈출 수 있고 불법 자금은 얼릴 수 있다. 정부 명령은 코드 안으로 들어간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던 블록체인 위로 국가의 감시망과 제재망이 조용히 올라탄 것이다. 영국은 이 흐름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파운드도 디지털 시대에 닻을 가져야 했다.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영국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파운드로.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다. 화폐의 흐름을 국가가 놓치지 않는 것. 그런데 디지털 화폐가 국경을 넘으려면 돈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은행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그 이름이 ISO 20022이다. 오래된 금융 메시지 방식을 밀어내고 송금 목적과 신원 정보, 규제 정보를 더 자세히 담는 새 표준이다. ISO 20022. 그런데 이상했다. 몇몇 코인은 이미 이 언어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XRP, 스텔라, 아이오타. 마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은행 입장에서는 새 결제망을 처음부터 만들 이유가 줄어든다. 이미 규제 언어와 맞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시험해보면 된다. 세 개의 코인, 세 개의 생존 방식, 이제 하나씩 따라 들어간다. 첫 번째는 XRP다. 리플은 미국 증권당국과 긴 싸움을 치렀다. 핵심은 하나였다. 이 자산은 증권인가 아닌가. 법적 불확실성은 XRP의 가장 큰 독소였다. 금융기관은 불확실한 자산을 쉽게 쓰지 않는다. 규제가 흐리면 기관 자금은 멈춘다. 그러나 소송의 큰 흐름이 정리되자 시장의 시선도 바뀌었다. XRP는 다시 결제 인프라 후보로 불리기 시작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미 리플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두 통화가 동시에 결제되는 장면을 시험한 적이 있다. 핵심은 빠른 송금이 아니라 결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XRP의 이야기는 그래서 달라졌다. 더 이상 국가를 피하는 자산이 아니라 국가와 은행 사이를 잇는 다리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한다. 한국은 XRP 거래 열기가 매우 큰 시장이다. 어떤 시기에는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될 정도로 강한 존재감을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뜨겁게 거래하는 나라가 정작 새 결제 인프라 전략에서는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가장 많이 사고 파는 나라. 그러나 그 무게를 국가 전략으로 바꾸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두 번째는 스텔라 XLM이다. 리플과 뿌리는 닮았지만 길은 달랐다. 스텔라는 비영리 재단이 이끄는 공공 인프라 이미직을 선택했다. 정부 입장에서 이 구조는 매력적이다. 특정 주주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공공 인프라라는 설명이 더 쉽기 때문이다.
스텔라의 진짜 무기는 통제 기능이다. 자산을 동결하고 잘못된 거래를 되돌리고 필요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강조된다. 초기 암호화폐의 구호가 누구도 내 돈을 막을 수 없다였다면 스텔라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정부가 요구할 때 멈출 수 있는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은행들은 스텔라를 시험한다.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결제망에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규제를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다. 브라질의 디지털 화폐 실험,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재건 논의처럼 스텔라는 여러 국가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인프라로 거론되어 왔다. 검열에 저항하던 코인의 시대가 있다. 하지만 제도권은 검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인에 더 쉽게 문을 연다. 그런데 이 역설은 스텔라에서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아이오타다. 아이오타는 처음부터 돈만 바라본 코인이 아니었다. 물건이 오가는 길, 데이터가 움직이는 길, 무역의 길을 봤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국경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믿을 수 있는 무역 데이터가 필요했다. 아이오타가 연결된 무역 물류 실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한다. 종이 서류 대신 위조하기 어려운 실시간 데이터로 화물의 이동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마스터 소스는 이 실험이 국경 지연을 크게 줄이고 세관 비용을 낮추며 영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중요한 건 코인 가격이 아니다. 아이오타가 기술 공급사를 넘어 국가 무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파트너처럼 다뤄졌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자금은 추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블록체인에 남길 수 없다. 투명성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한 것이다. 해법은 영리했다. 진짜 신원 정보는 블록체인 밖에 숨기고 검증을 통과했다는 증표만 지갑에 남긴다. 추적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방식이다. 익명 뒤에 숨던 코인이 이번에는 신원 인증의 언어로 제도권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왜 하필 지금이었나? 왜 하필 이색 코인이었나? 첫째, 이야기가 바뀌었다. 국가 화폐를 대체한다 해서 국가 화폐를 실어 나르는 길이 된다로. 둘째, 규제의 시간이 모였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전략, 유럽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같은 시기에 움직였다. 셋째, ISO 2020이라는 공통 언어가 등장했다. 은행과 블록체인이 같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새 톱니가 맞물린 순간 미리 준비된 네트워크들이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 방향을 바꾼 자들의 생존 전략이었다. 그들은 국가와 싸우는 길을 버렸다. 대신 국가의 돈, 국가의 규제, 국가의 무역을 실어 나르는 혈관이 되려 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다시 한국이다. 우리는 이 자산들을 뜨겁게 거래한다. 하지만 새 금융 표준 위에 무엇을 세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 그러나 가장 늦게 제도를 준비하는 나라. 이 간격이 앞으로의 질문이다. 제국의 혈관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 그 위에 한국은 무엇을 세울 것인가? 다음 편에서 원화가 설 자리를 추적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